안녕하십니까. NRMSA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루언트의 압축성 유동을 이용한 볼텍스 튜브 열전달 및 유동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텍스 튜브가 있고 볼텍스 튜브의 상부에서 압축 공기가 공급됩니다. 공급된 압축 공기는 볼텍스 튜브 내에 있는 와류 발생기를 통하여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동안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가열된 공기는 오른쪽 상부로 빠져나가게 되고, 냉각된 공기는 가열된 공기에 밀려 가지고 뒤쪽으로 빠져서 냉각된 공기가 빠져나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볼텍스 튜브 해석에서는 플루언트 매싱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 매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타리가 필요하고, 이 지오메타리를 플루언트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할 건데, 플루언트는 일반적으로 기본 플루언트가 있고 플루언트 매싱이 포함된 플루언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루언트 매싱이 포함된 플루언트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지오메타리를 아래와 같이 연결하고, 두 번째로 플루언트, 위드 플루언트 매싱을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이미 지오메타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완료된 지오메타리에 플루언트 매싱이 포함된 플루언트를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지오메타리의 경우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솔리드 영역이고, 안쪽에 색깔이 있는 부분이 플루이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플루이드 영역에서 출구 부분을 실제 모델보다도 길게 익스트루드, 즉 뽑아서 형성을 시켰는데, 이렇게 형성시킨 이유는 토출구 부분에 와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와류에 인해서 출구 길이가 짧게 되면 오른쪽은 빠져나가는 영역이 발생할 거고, 왼쪽으로는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역류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 농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렴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출구 부분의 길이를 길게 뽑아서 해석을 진행하는 게 해석 수렴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경의 10배에서 15배 정도를 출구 영역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유동 영역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 유동 영역에서 입구 출구 부분에 대한 경계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계면을 지정하는 방법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그룹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필요한 경계면에 클릭을 하신 후에 Create Named Selection을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Air Inlet, Cold Air Outlet, Hot Air Outlet으로 경계면을 지정해서 플루언트 매싱을 이용하여 매싱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 모델에서 입구와 출구 영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루언트 매싱에서 모든 벽면을 월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 조건을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 클레임의 그룹에서 반드시 경계 조건을 부여할 면을 선택하신 후에 플루언트 매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이 완료되었으면 플루언트 매싱을 이용해서 메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플루언트에서 메쉬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플루언트 라운처가 실행이 되고, 옵션에서 더블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더블 프리시전의 의미는 배정도 선언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진행하면 단정도 선언문이 됩니다. 단정도 선언문의 경우에는 소수점 자릿수를 4자리 5자리까지 계산을 한다면,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단정 싱글 프리시전보다 소수점 자릿수를 배로 많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 대류 유동 같은 경우, 또는 유동 현상이 복잡한 LES 난류 모델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고차항의 난류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블 프리시전을 체크하시고 해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 패러럴 부분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매싱과 솔브에 사용될 프로세서, 즉 CPU의 코어 수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36개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솔브 프로세서는 별도로 매싱 프로세서하고
다른 숫자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솔브 GP, GPU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CPU가 솔빙의 연산을 담당하게 되지만 계산 연산 중에서도 복잡한 연산이 있는 반면 단순한 연산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연산을 CPU로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계산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연산은 GPU를 이용해서, 즉 비디오 카드에 있는 GPU 안에 포함된 쿠다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쿠다 코어를 이용해서 단순한 해석은 GPU를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복잡한 해석은 CPU를 통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CPU만 사용했을 때보다 CPU와 GPU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계산 속도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디오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솔브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비디오 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드를 확인하셔서 그 비디오 카드를 컴퓨터에 장착하신 후 솔버 GP, GPUs per machine 부분에서 올려주시면 이제부터 GPU가 사용됩니다. 본 해석에서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론드 매싱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워크플로우가 있고 아웃라인 뷰어가 있는데, 아웃라인 뷰어에는 일반적으로 유저가 계계별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워크플로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자드 기능처럼 유저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플랫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위 버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 버전에서는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론트 매싱을 이용하여 메시를 생성할 경우 아웃라인 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버전이 낮아서 워크플로우가 보이시지 않는다면 다시 플론트 매싱을 닫으시고 워크벤치 툴의 옵션 항목을 클릭합니다. 옵션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Appearance 부분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베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베타 옵션을 체크를 하시고 OK를 클릭하시게 된 이후에 메시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아마도 이 워크플로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워크플로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버전이 너무 하위 버전이라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 창이 활성화되었으면 임포트 지오메타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 상위 버전에서는 임포트 지오메타를 누르게 되면 스페이스 클레임에 작성한 모델이 자동으로 파일에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위 버전에서 베타 옵션을 활성화시켜서 워크플로우가 생성된 경우라면 임포트 지오메타를 할 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모델을 직접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후에 본인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작성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임포트 지오메타리를 클릭합니다. 임포트 지오메타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유체 영역이 임포트 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 유체 영역만이 아니고 구조 영역도 같이 모델링을 했었는데 유체 영역만 들어온 이유는 지오메타리를 살펴보시게 되면 왼쪽 부분의 트리 부분을 보면 동그라미 부분에 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유체 영역만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영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Express for Physics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Express for Physics를 시켰기 때문에 이 Activate for Physics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고체 영역도 플론트 매싱에서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Express for Physics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본 고체 영역은 유동 해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고체 영역은 들어오지 않고 유체 영역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Add Local Sizing이 있습니다. Add Local Sizing은
기본적으로 플루언트가 해석에 필요할 수 있도록 좀이라 메시를 생성시켜 주지만은 조금 더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메시를 좀이라게 주고 싶다, 메시를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 이 항목의 no로 되어 있는데 이걸 ye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yes로 바꿔주시면 이 항목에 대해서 각각 설정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의 메시를 좀이라게 할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add local 사이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 부분의 메시를 조금 더 기본 디폴트 메시와는 다르게 메시를 생성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해석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델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Generate Surface Mesh로 해서 Surface Mesh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부분은 최소 격자의 크기, 그 다음 최대 격자의 크기,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 격자의 사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작은 격자에서 큰 격자로 생성될 때 그 격자의 비율이 1.2배가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스 레이쇼는 별도로 손댈 필요가 없이 1.2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게 사이즈 펑션입니다. 사이즈 펑션과 커버처만 하게 되면 실제 이 원을 몇 등분으로 나누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18도로 나누겠다라는 것이고, 프락스미티만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스케이프라는 게 있는데 헬프를 눌러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갭이 작은 갭 안에 격자를 몇 개를 넣어서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영역의 격자도 충분히 들어가 주어야만이 해석할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락시미티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Curve Chain Proximity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Curve Normal Angle은 18도, 360도를 18도씩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 셀프 갭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두고 격자를 생성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디폴트로 놔두시면 되고 Generate Surface Mesh를 눌러서 Surface Mesh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Surface Mesh가 생성되었으면 콘솔 창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 Surface Mesh의 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Surface Mesh는 볼륨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오소고날라이트나 다른 부분은 측정할 게 없고 오로지 스퀴니스라는 것은 격자의 하나가 얼마나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따라서 0.8 이하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0.8 이상이 되는 게 11개나 존재를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맥시멈 스퀴니스가 약 0.93입니다. 0.8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유동 해석을 진행할 경우 이 부분에서 메쉬의 격자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플루언트 메싱에서는 다음과 같이 워닝 메시지를 나타내 줍니다.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해서 Improve Surface Mesh Task를 인서트 하라는 삽입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거와 같이 Generate Surface Mesh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Insert Next Task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Improve Surface Mesh를 클릭하신 후에 Face Quality Limit가 0.7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고 Improve Surface Mesh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Surface Mesh 부분에 스퀴니스를 플루언트 메싱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처음 이전과는 다르게 0.7 이상이 되는 것은 스퀴니스가 0.7 이상이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면 마지막 스퀴니스가 0.7로 충분히 이제 볼륨 메쉬를 생성하기 위한 서피스 메쉬 퀄리티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Describe Geometry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Geometry 타입은 첫 번째는 Geometry가 솔리드 영역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eometry가 플루이드 영역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세 번째로는 지오메트리가 솔리드와 플루이드 양쪽 다 포함된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드 영역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항들은 이 change the fluid boundary types from wall to intern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플루이드 영역이 2개 또는 3개로 나눠져서 들어왔을 때 플루이드와 플루이드 사이에 경계면이 존재하는데, 그 경계면이 기본적으로 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루이드가 동일한 플루이드고 유동이 지나가야 되는 자리라면 월이 인터널로 변경되어야만 유동이 빠져나가고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인터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어 토폴로지 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체 영역이라면 굳이 쉐어 토폴로지를 생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Describe Geometra를 클릭하시고 Update Boundaries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에어 인넷, 콜드 에어 아웃넷, 핫 에어 아웃넷이라는 경계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에 대한 항입니다. 에어 인넷의 경우에는 압축된 공기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프레쉬 인넷으로 설정을 했고, 나머지는 대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프레쉬 아웃넷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바운더리를 누르시고 그 다음은 업데이트 리전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루이드 영역을 할 거냐 솔리드 영역을 할 것이냐 또는 데드 영역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플루이드 영역은 말 그대로 플루이드로 선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거고, 솔리드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 플루이드 외에 솔리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영역 즉 리전은 솔리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솔리드의 특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는 부분은 우리가 솔리드 영역은 가지고 왔지만은 격자를 생성할 때 솔리드 영역은 생성하지 않고 그 영역은 격자를 짜지 않겠다, 계산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 데드로 두시면 됩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플루이드 때문에 플루이드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항으로서는 add boundary layer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add boundary layer라는 의미는 실제 우리가 유동장에 보시게 되면 백면 근처에서는 난류와 척류가 서로 공존하는 전이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백면의 척류에서 난류로 변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격자가 조밀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해석할 때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 주는 것이 add boundary layer입니다. 즉 경계면에 대해서 조밀한 메쉬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구 출구를 제외한 월 부분에 대해서만 바운더리 레이어 메쉬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기본 디폴트로 두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무스 트랜지언트 항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 이 넘버 레이시오는 3개, 트랜지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옵셋 메소드가 스무스 트랜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메소드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데부터 점점 커지는 곳까지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의 간격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모델에서도 유동 현상이 복잡한 부분이 있을 거고 복잡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해지는 부분과 복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물리적 현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접목이 되는 게 y 플러스 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너레이터 볼륨 메쉬로 가시게 되면 field reader 내부의 메쉬를 뭘로 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트라헤드랄은 3연체 메쉬입니다. 그리고 헥사코아는 바깥 부분은 테트라로 되어 있고 내부는 헥사로 메쉬를 짜는 경우입니다. 폴리헤드랄은 전체적으로 폴리헤드랄 메쉬로 다 생성을 하는 경우고, 폴리헥사코아는 벽면 근처에서는 폴리헤드랄 메쉬를 짜고 내부에서는 헥사코아를 이용해서 메쉬를 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리헤드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헤드랄로 볼륨 메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생성되어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 클리핑 플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을 잘라 가지고 안에 내부 메쉬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바운더리 레이어 쪽에 메쉬가 생성되어 있는데 이 영역보다는 유동량이 복잡할 걸로 예상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벽면에 조밀하게 바운더리 레이어 메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지션 메소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저가 벽면의 첫 번째 격자 크기도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볼륨 메쉬에서는 오소거나 퀄리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0.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최소 0.1 이상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고 0.17 정도로 완료가 되었네요. 따라서 메쉬 오소거나 퀄리티는 전교 0.18. 그 이후에 이제 볼륨 메쉬에서 워닝 메시지가 뜨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 메쉬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메쉬 퀄리티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플루언트 메싱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서 플루언트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수렴을 하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차항의 난류 방정식을 쓰거나 복잡한 유동 형상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퀄리티를 만족했더라도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메쉬를 조금 더 촘촘하게 생성을 해서 격자를 진행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스위치 T 솔루션을 누르게 되면 해석을 위한 플루언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플루언트가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업은 왼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너럴 부분에서 프레스 베이스드로 선택을 하시고 스테디 상태, 정상 상태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항들인데 에너지 이케이션을 더블 클릭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OK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성 유동의 경우에는 밀도의 변화가 온도, 압력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밀도가 변화하고 압축이 되게 되면 유체가 압축이 되게 되면 동일한 체적에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에너지 이퀘이션을 ON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스코스에서 K 필론을 선택하시고 스탠다드 옵션으로 두고 스탠다드 월 펑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 필론에서 스탠다드 K 필론, 스탠다드 월 펑션이 가장 무난하게 해석은 진행을 해준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특히 벽면 주위의 와류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다른 난류 모델을 선정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난류 모델을 선정하느냐는 이 본인이 해석을 하고자 하는 논문과 비슷한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 논문에서 사용된 난류 모델과 벽법칙을 사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해석에서는 K 필론의 스탠다드 월 펑션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머티리얼 부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하시면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에어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솔리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에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 부분의 덴시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콘스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해석에서는 압축성 유동이기 때문에 압축성 유동의 경우에는 이 밀도의 변화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다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로 선택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여야만이 실제 압력이 높을 경우에 공기가 압축되는 현상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성 유동을 해석하실 때는 아이디얼 가스로 선택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incompressible ideal gas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얼 가스는 아이디얼 가스인데 압축성이 고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 대류를 해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이디얼 가스보다 incompressible 아이디얼 가스를 주시게 되면 압축성에 대한 항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계산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고 수렴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해석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를 선택을 하시고 점성 부분의 비스코스를 슈드랜드 모델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논문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존으로 넘어갑니다. 셀존에서는 플루이드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루이드 그대로 두시고 별다른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머티리얼에서 에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워러나 다른 유체를 사용했다면 이 머티리얼 셀존 컨디션에서 기본적으로는 에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어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로 계산하고 싶은데 공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기가 아닌 다른 유체를 머티리얼에 추가를 하셨다면 그 영역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만이 셀존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 유체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다리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바운다리의 특성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존 타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존 타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존 타입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인넷이구나, 또는 이 부분은 내부 유체구나, 이 부분은 아웃넷이구나를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 클레임의 그룹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정을 하였다면 굳이 존 타입으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넷 부분에서는 8바 정도의 압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바의 압력은 실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압축기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7, 8바 정도입니다. 그리고 써멀은 온도 부분은 25도씨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렛 같은 경우에는 콜드 아웃렛을 프레쉬 아웃렛으로 선택하시고 게이지 프레쉬는 대기압으로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서멀 부분은 25도, 이 바깥 부분의 영역이 25도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핫에어 아웃렛 영역도 이쪽 출구를 통과해서 이 바깥쪽의 영역이 25도씨, 즉 백플로우 토탈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역류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의 온도가 25도씨로 반영되어서 계산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소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메소드에서는 심플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심플 C, P조, 커플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고창의 난료 모델을 갈수록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튜토리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컨트롤에 보시면 패스워드 타임 컨트롤 넘버를 5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 타임 컨트롤 커런트 넘버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을 진행할 경우에 이 커런트 넘버라고 정의되는 항이 있습니다.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에 보게 되면 속도와 또는 격자의 길이, 그런 부분 등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커런트 넘버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커런트 넘버가 5로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 이 커런트 넘버가 5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가 빠른 부분에서는 첫 번째 계산과 두 번째 계산할 때 간격을 조금 더 줄여줄 것이고,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첫 번째 계산 스텝과 두 번째 계산 스텝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준 경계 조건을 반영을 하여 내부 유동장에 대해서 초기화를 플루언트에서 실행시켜 줍니다. 대다수의 경우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하셔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이미 계산이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생성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완료한 이후에 run calculation으로 가시게 되면 number of iteration이 있습니다. 이 number of iteration은 숫자를 많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많이 적어 놓은 이유는 이만큼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니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residual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언트는 이 residual에 정해진 absolute criteria의 값을 만족할 때까지 계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run calculation에 100번을 입력을 했다면 우리가 absolute criteria에 만족하지 않은데도 횟수가 100번이 되면 계산이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bsolute criteria의 의미는 첫 번째 지금 계산값과 이전 계산값에 대해서 값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이됩니다. 근데 이 값 차이의 변화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상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플루언트에서는 1 곱하기 12-3성, 에너지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2-6성을 만족해야만 기본적인 계산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이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계산의 물리적 현상의 복잡성이나 또는 사용하는 난류 모델에 따라서 이 값들도 적당히 조절을 해서 계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number of iteration에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을 입력을 하였더라도 absolute criteria가 이 값 이하로 나타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계산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number of iteration에 많은 숫자를 입력하셨다고 해서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캘큘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진행됩니다. 이 계산이 진행되면 계산이 1 곱하기 12-3성, 온도는 1 곱하기 12-6성 이하로 도달하게 되면 계산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 계산이 완료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1 곱하기 -3성보다도 조금 더 낮을 때까지 계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압력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급되는 상부에서는 압력이 높고 이쪽 부분은 압력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면에서는 유동이 회전하는 와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벽면에서는 압력이 높고 중간 부분에서는 압력이 낮은 현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가 아니고 템퍼러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러처를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약 26도, 여기는 25도가 되겠죠. 냉각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스로틀을 통과한 영역에서는 영하 120도 정도의 온도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온도, 이 부분의 유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이 이 부분이 압력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음과 같이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로 확인을 하시면 약 1, 2도 정도의 온도가 나가게 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속도가 들어오고 보시게 되면 하관의 상부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상하부에서는 중앙 부분에서는 속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볼텍스 튜브 같은 경우 패스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와류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 볼텍스 튜브 내부에 있는 와류 발생기를 통과하면서 고속 회전을 하게 되고, 이 고속 회전을 한 성분 중에 고온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게, 좋은 부분은 다시 안쪽을 통해서 뒷부분으로 좋은 부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볼텍스 튜브의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